자,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TCP 기반 서버 클라이언트 1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CP와 UDP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잡을 거예요. 뭐 소스도 솔직히 저번 배운 거고 거의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뭐 TCP는 신뢰 기반, UDP는 뭐 비신뢰 기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의 프로토콜 특징에 따라서 조금 그래 부른 거니까. 그리고 속도 같은 것도 비교를 했을 때 UDP가 빠르다고 하는데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에러가 생긴다면 문제가 TCP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UDP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는 둘 다 좀 더 빠릅니다. 이제 UDP가 조금 더 이제 검사하고 보내니까 쓸데없는 그 프로세서를 다 없앴으니까 거의 UDP가 좀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TCP도 충분히 빨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FTP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다 TCP 씁니다. 아시다시피 뭐 21번 포트가 TCP 포트고 뭐 23번 뭐 따로 이래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FTP에서는 TCP 프로토콜을 써요. 왜? 속도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이게 우리 선에서 소켓단에서 수정하기 좀 힘들지만 조금만 이제 프로토콜 자체에 옵션 같은 거 이용하면 파일 전송이 굉장히 빠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넘어간다. 자, TCP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프로토콜 스택이란 뭐 읽어볼게.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송수 수는 목적, 큰 문제를 작게 나눠서 이게 계층화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송수 수인의 과정을 4개의 영역으로 계층화한 결과 각 스택별령을 전문화하고 표준화함. 7계층, OSI 7계층이라고 부르고 TCP/IP는 4계층이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OSI 7계층은 옛날에 표준 정하기 전에 이런 표준을 정하자, 요런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OSI를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TCP가 가장 유력하게 후보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TCP/IP 계층을 표준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OSR 7계층은 이론으로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CP/IP 4계층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러를 딱딱딱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수정하기나 손대기 편하잖아요. 맞죠? 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링크 계층은 우리가 일본 맥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 주소를 씁니다. 자, 링크 계층은 어떤 원리냐면 내 컴퓨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칩시다. 1대1 통신, 즉 원업을 해결하는 게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보통 씁니다. 맥 주소를 쓰죠. 자, 그 다음에 IP 계층 볼게요. IP 계층은 뭐냐면 A, 라우터가 있다고 치고 C로 간다고 칩시다. 여러 개의 인터넷 경로를 거쳐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가는 거. 최소한 2업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 라우터 거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IP 계층이라고 하고 IP 어드레스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까지 갔으면 어디까지 올려요? 확대하면 컴퓨터까지 갔다면 프로세스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소켓이라고 부르던데 일종의 프로그램적으로는 이게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나중에 짤 거야. 멀티 프로세스도 짤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많이 부르던데 엑스는 소켓이라고 부르니까 소켓으로 올게요. 소켓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엔 TCP 계층, UDP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소켓단 이상에서 수동으로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이게 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 자체를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라서 만약에 정말로 TCP, IP, 그 맥레이어, 링크레이어까지 수정하고 싶다면 리눅스에서 커널단 수정해야 됩니다. 커널단 수정이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커널단 수정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리눅스 부팅해야 됩니다.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TCP 되게 플로우, 뭐 UDP 플로우, 뭐 이리 갔다 가겠지. 당연히 가겠지.
자, 메두라로 되어 있으니까 요까지 잘라서 요거 자릅니다. 요것만 다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 왜냐면 일종의 메두라를 해서 여기서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면 되고 여기서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면 되고 다른 레이어까지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두라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그쪽 끝만 손대면 되는 거잖아.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짜는 이유가 뭔데? 함수의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종의 메둘라잖아요. 메둘라를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만 손대면 돼요? 그쪽 함수만 손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손댈 필요 없다고. 그리고 함수끼리 뭐만 지키면 되는데 전송하는 즉 코라는 그 약속만 확실히 지켜주면 돼요. 그것도 지금 프로토콜이잖아. 그것만 확실히 지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TCP 계층, UDP 계층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계층해 볼게요. 링크 계층의 기능 및 역할을 보시면 물리적인 영역의 표준화 결과입니다. 표준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표준화라는 게 중요하잖아. 중요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해. 왜냐면 지금 이제 어느 장비나 표준 쪽이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회사만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다른 회사는 그 제품을 못 만들어내. 아니면 억수로 비싼 라이센스비를 물고 만들든가.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표준으로 다 뿌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데 요 규칙만 준수하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요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표준화를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뭐 모든 회사들, 즉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N, WAN, 맨과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표준 프로토콜이 정의된 영역이고 랜과 WAN, 맨 이거 설명 안 할게. 굳이 하고 해야 될 생각도 들고 하여튼 물리적인 연결이 표준이 됩니다. 물리적인 표준에서 물리주소라고 부르잖아. 맥 주소를. 맥 어드레스를 뭐 물리주소라고도 부르고 NIC 카드와 거의 뭡니까? 만약에 맥 어드레스가 겹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NIC를 구분하는 실제적인 주소가 맥 어드레스입니다. IP 주소는 내가 변경이 가능하지만 맥 어드레스는 변경을 하면 이거는 조작이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라우터에서 즉 여러분들 집에 06이 있잖아. 06에서 맥 어드레스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왜 수정하냐 하면 초창기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이제 통신사에서 그거를 요구했어. 만약에 집에 컴퓨터 2대를 쓰고 싶으면 061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대 쓰고 싶으면 IP 2대를 받아라. 그러면 돈도 1.5배는 이 2배를 내라.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그렇다 보니까 062들이 무슨 걸 해줘야 돼요? 저쪽 통신사에서 만약에 내가 A라는 NIC 카드가 네트워크 카드가 꼽혀 있으면 A라는 네트워크 카드로 알려줘. 062가. 실제 내 컴퓨터에는 물려있는 실제 주소를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컴퓨터에는 NIC 카드가 붙은 게 아니라 062에서 내 NIC 카드를 조작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 통신사에서도 지금 컴퓨터 한 대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뭐 패킷 뜯어보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062가 맥 주소를 속이는 게 있긴 있지 속인다기보다는 조작을 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그래. 또 그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P 계층의 기능 및 역할을 보면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의미하고 경로 설정과 관련이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게 IP예요. 즉 중간에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간에 IP 주소라는 것만 보고 따라서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 두 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이게 솔직히 서브넷 마스크 같은 거 써가지고 여러 단계로 더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저번에 학생 한 명이 질문이 좀 요구사항이 왔는데 네트워크를 안 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IP 주소에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네트워크 아이디만 보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 랜까지 오게 돼요. 요건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랜에 도착해서부터 컴퓨터까지 올라가는 거는 호스트 아이디가 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가 하이라키컬하게 만들어서 요 계층 IP 가지고 쓰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CP와 UDP 계층 기능 역할을 보면 실제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또 전송 계층이라고 부르고 TCP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프로토콜, UDP는 보장하지 않는 프로토콜. TCP는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UDP에 대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옵션도 많이 붙어요. 자, 그런 게 있고, 자, TCP 옆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TCP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패킷 보냈어. B 보고, 니 잘 들었나? 하면 B가 뭐라 해요? 침묵하면, 아, 임마 봐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B는 잘 들었다, 임마. 아, 잘 들었습니다. 얘기해주면, 오, 잘 들었으니까 다음 말 해줄게. 그래, 다음 말도 잘 들었어요. 라고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만약에 패킷 하나를 보냈는데 B에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호스트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냈는데 저쪽에서 못 들었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할 거예요? 아니면 A 무시하고 그냥 그 다음 말할 거예요? 자, 내가 했는 말을 잘 못 들었다는 가망이잖아. 잘 받았다고 말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보냅니다. 즉, 잘 들었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TCP예요. 뭐 TCP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옵션이 더덕더덕이 아니고 옵션이 좀 붙습니다. 붙으니까 요거에 관한 공부는 그 나중에 컴퓨터 망 같은 거나 네트워크에서 좀 배우기를 좀 바라고 우리는 요 정도 하고 뒤쪽에 조금 자세히 나오더라고.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완성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인데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계층이고 소켓을 기반으로 완성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켓 위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그 소켓을 생성하면 링크, IP, TCP, UDP 계층의 모든 내용은 감춰져. 즉 우리는 링크, 신경 안 쓰잖아. 그리고 IP 번호만 줍니다. 그리고 TCP, UDP, TCP인지 UDP인지 설정만 해주고 차요. 밑에 단에서 다 돌아가요. 실제 우리 군은 뭐뭐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만 프로그램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져. 솔직히 내가 윈도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똑같이 싶은데 잘 모르겠지만 리눅스나 다른 OS 같은 경우에는 뭐 맥이나 리눅스나 뭐 다른 O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널 단을 많이 수정하거나 아니면 라우터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유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유기는 웬만해서는 우리 통신에서 지원하는 모든 옵션을 다 수동적으로나 자동적으로 하면 더 좋고 수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우팅 프로그램이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컴퓨터 관심 있는 친구들은 062 삽니다. 그리고 내가 IP타임은 내가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다른 회사 거 사면 넷기어나 이런 거 좀 그나마 중가격 사면 라우팅 프로그램 라우팅에 올라가는 OS 있잖아요. 그거를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편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공개된 룰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일명 뭐 루팅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데 그런 것 좀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패킷이 막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패킷 많이 들어오면 이게 안에 MCU 같은 거는 뭐 CPU 값이다. CPU 같은 것들이 이 패킷을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열 문제하고 고장 문제 때문에 CPU에 즉 MCU 같은 CPU 같은 것들의 기능을 100%까지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이제 뭐합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CPU하고 VG카드 좋은 거 사지만 그래도 돈 낸 거보다는 좀 더 빨라지는 건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버클럭 하잖아. 오버클럭 하는데 라우터도 오버클럭을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기어하고 아수스 거를 두 대를 쓰고 있어요. 두 개 쓰고 있는데 둘 다 오버클럭 된 상태예요. 왜냐면 집에 컴퓨터가 하고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하여튼 집에 컴퓨터하고 뭐 개인 뭐 많잖아. 핸드폰 같은 경우 합쳐가 12대가 돼.
뭐 아이패드, 아이폰, 컴퓨터 다 합치면 12대가 되더라고. 집에 나스도 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빠른 놈이 좋아서 루팅에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좀 서버 클라이언트 구현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했던 얘기잖아. 자, 한번 보시면 소켓을 생성합니다. 당연히 소켓 생성해야 돼요. 소켓은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에서 나가는 구멍이라고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파일 디스크립터입니다. 구멍이 하나 만들고 이 구멍에 대해서 남들이 들어오게 뭐 해야 돼요? 구멍을 열어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내 NIC 카드, 즉 주소값이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인드라고 부릅니다. 소켓 주소 활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켓을 뭐 해줘요? 리슨 상태로 기다려줘야 돼요. 서버잖아. 서버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 쫑긋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슨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실제 들어옵니다. 커넥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업세트를 합니다. 업세트를 한다는 소리는 니하고 내하고 소켓끼리 통신을 하자. 좋다. 라고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켓이 있습니다. 연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소켓이 이거하고 1대1 매칭이 돼서 통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서버라는 게 1대1로 통신하면 좋기는 좋겠죠. 하지만 서버라는 거는 다수의 접속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켓이 요 A 소켓, B, C라고 해요. A, B, C 클라이언트라고 했을 때 A하고 소켓하면 B, C는 어디 됩니까? 낙통을 오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리슨하고 업세트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딱 들어온 걸 업세트를 이루어지면 요 안에 일명 새끼, 그 새끼 소켓하면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제 말 그대로 다중 접속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뭐 다중 접속에는 여러 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세트는 하면 뭐 만듭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 줘요. 이 클라이언트 소켓이 진짜 클라이언트하고 1대1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로 파일 디스크트 쓰면 뭐 전송이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클로즈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슨을 볼게요. 리슨 into 소켓, 어느 소켓을 리슨하는데 쓸 거냐입니다. 그리고 백로그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결 요청 대기 큐의 크기 정보 전달이고 5가 전달되면 큐의 크기가 5가 되어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을 5개까지 대기시킬 수 있답니다. 자, 서버 소켓이 지금 내가 리슨 상황이고 무조건 5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리슨 상태가 지금 비지가 돼 있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처리를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처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큐에 잠시 옮겨놔요. 즉 대기 줄을 타는 겁니다. 즉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된 것도 보다는 어떻게 되면 내가 지금 서버가 있고 리슨 소켓이 있어요. 1번이 들어와요. 1번 들어오면 1번이 딱 하고 연결 통신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또 2번, 3번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1번, 2번, 3번 줄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하는데 요거 줄 쓰는 크기가 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슨 상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연결 요청도 일정의 데이터 전송이다. 따라서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하나의 소켓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소켓을 가리켜 서버 소켓 또는 리스닝 소켓이라고 한다. 리슨 함수의 호출은 소켓을 리스닝 소켓이 되게 만드는 게 리슨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프로그램적으로도 잘 짜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 짜더라고요. 저런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를 항상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API 레퍼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보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볼게 include 하는 헤드 파일이 뭔지, 두 번째 헤드 파일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볼게 인자가 무엇인지, 인자가 두 개 있죠. 인자가 무엇인지 보는 거. 세 번째 리턴이 뭔지. 요거 세 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리턴 값이 왜 나요? 리턴 값을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더 파일 모르면 안 돌아가잖아. 그리고 인자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뭐 넣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다 하더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ANSYS라는 책을 좀 권하는데 그쪽에 보면 표준시입니다. 리눅스에 이제 표준한 그 표준 쪽에 C 관련 얘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녀석이 뭐뭐를 행위를 하고 분명히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그 값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 값이 필요 없으면 굳이 이 함수에서도 리턴을 안 할 겁니다. 맞죠? 하지만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로 너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활용을 해라는 것이니까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printf라는 함수 있죠. 이거에 리턴 값이 있습니다. 이 리턴 값이 뭔지 압니까? 이거의 리턴 값이 뭐냐면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printf 다음에 이거를 값을 받아서 출력하면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가 나와요. 이게 또 리눅스하고 윈도우하고 또 다른 함수들은 또 복잡한 루틴을 거치기도 한데 좀 대다수 이렇게 리턴 값을 이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업셉트로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금 내가 위에 이것 때문에 글자가 안 보여서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수락 쪽입니다. 업셉트를 하는데 업셉트는 뭐였습니까? 리슨하고 있다가 커넥트가 들어오면 그 소켓과 내하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다만 내 리스닝 소켓 자체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클라이언트 소켓을 새로 만들어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리턴 값이 뭐여야 돼요? 리턴 값은 인트긴 인트지만 정말 중요한 게 서버 소켓, 이거는 리스닝 소켓입니다. 리턴 값이 성공 시 생성된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듭니다. 즉, 뭐 만들어줘요?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줍니다. 저쪽 클라이언트 1대1 통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턴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DDR은 뭐 연결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주소 정보를 담을 주소값 전달, 뭐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 인자름 등등등 여러 주소 정보를 채워진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애드랭스 이거는 뭡니까? 클라이언트 주소 정보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연결 되고 2차 연결은 새로운 소켓 만들어서 2차 연결하겠죠. 지금은 이 상태가 안 돼요.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못 찾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를 못 찾기 때문에 지금은 리슨 소켓팅하고 소켓이 들어오면 이 컴퓨터 프로세서 자체가 지금 백렬로 못 돌리잖아요. 스레드를 백렬로 못 돌려서 지금은 다중 접속이 안 돼요. 한 놈 나가고 끊고 한 놈 나가고 끊고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구조상. 자, 이거를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멀티스레드 포크 같은 거나 뭐 IPC 같은 뭐 프로세스 명령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진짜 우리 네이버 서버처럼 접속이 들어오면 다 연결시켜 주게 그렇게 만들어 볼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때문에 커넥트를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도 있어야 되고 뭐 쭉 주소 뭐 특별하게 뭐 만드신 건 없습니다. 자, 커넥트를 했는 성공 시 생성된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트를 생성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만들어지는 소켓을 잘 보시면 소스가 없네. 이거 클라이언트 소스가 안 보이는데 저 클라이언트 소켓에 파일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내 소스를 좀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소켓 서버 ADDR, ADD랭스 요거는 내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앞쪽에 한번 보시면 되고 소켓 생성, 커넥트, 리드라이트, 클로즈 이런 연결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제 리드라이트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이제 장에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경우 소켓을 생성하고 이 소켓이 대상으로 연결의 요청을 위하여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커넥트 함수를 호출할 때 연결된 서버의 주소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가잖아.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봤는데 소켓 ADDR하고 CF 소켓 ADDR 인하고
그 차이점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게 말이 들어갔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니까. 자, 이제 TCP 기반에서 한번 보시면 서버가 소켓 만들고 바인드라고 리스닝 상태 만듭니다. 그러면 서버 소켓이 여기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접속을 해요. 그럼 클라이언트 소켓이 만들어지고 클라이언트 소켓이 야하고 연결됩니다. 접속을 통해서.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셔야 되고, 서버 소켓은 실질적으로 리스닝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업셉트가 되면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저쪽 클라이언트하고 데이터 송수신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나중에는 클로즈 해주면 되죠. 이렇게 상황을 돌아가는 거 깔아주시고, 확인한 사항, 서버의 리슨 함수 호출 이후에야 클라이언트의 커넥트 함수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 이유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앞에도 했던 얘기고, 한 명이 이런 게 있더라고. 클라이언트를 먼저 실행하고 서버를 실행하더라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지. 뭐부터 실행해야 되노? 서버 프로를 먼저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접속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서버가 리슨 상태에 있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잖아요. 설마 했는데 한 명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게 클라이언트 접속이 후회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